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나노화학공학과 김동재 교수입니다. 오늘 화학공학 인사이드 주제는 코팅 공정과 미세 구조의 해석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슬라이드를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제품들을 모아놓은 사진들입니다. 다음 제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필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필름이란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막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를 조금 더 공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필름은 얇은 막이긴 한데 수 나노미터부터 수 마이크로미터의 두께를 갖고 있는 얇은 막으로서 그 안에는 다양한 기능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능성이라면 기계적, 화학적, 전기적 이러한 성능들을 모두 총괄하는 성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께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 두께 안에서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훌륭한 성질을 갖고 있는 나노 마이크로 사이즈의 물질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노 마이크로 사이즈 물질들이 이 안에서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는 이러한 구조를 미세 구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이 나노 마이크로 사이즈의 물질이 갖고 있는 성능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구조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많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이에 앞서 드린 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코팅된 필름 안에 있는 미세 구조가 제품의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레진에 필러를 넣어서 기능성을 부여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폭시 레진에 감마 알루미나를 넣어서 기계적 강성을 부여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넣고 있는 필러의 종류라던가 또는 필러가 구성하고 있는 구조라던가 이러한 모양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기계적 강성과 특징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투명성과 전도성을 동시에 부여하는 옵토 일렉트릭 퍼포먼스를 부여하기 위해서 은나노 와이어를 기재에 코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은나노 와이어가 배열돼서 배치되는지 또는 랜덤하게 배치되는지에 따라서 그 옵토 일렉트릭 퍼포먼스가 굉장히 차이나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배터리 슬러리를 만들 때 그 안에 구성되고 있는 물질이 다음같이 구형 입자이냐 또는 굉장히 납작한 입자이냐에 따라서 그 내부에 있는 입자 흐름의 거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퍼포먼스를 보이게 된다가 많이 밝혀져 왔습니다. 이렇듯 제가 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은요, 정량 정보를 바탕으로 미세 구조와 제품의 퍼포먼스 사이에 상관관계를 찾고 있는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코팅하는 필름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슬롯 코팅 공정을 이용해서 상용 공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슬롯 코팅 공정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같이 기재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기재를 다음에 롤에 장착하게 되고, 이 롤에서는 기재가 쭉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이 롤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슬롯 코팅에는 크게 보면은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믹서, 두 번째는 코팅 스테이션, 세 번째는 드라잉, 그 다음에 후처리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코팅하고자 하는 용액을 먼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코팅된 용액이 예를 들어서 은나노와 용액이라면은 이게 투명 전극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배터리 슬러리라면은 아마 배터리 전극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저희가 준비한 용액을 이 안에서 믹싱과 딥게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 그 액체는 다음같이 코팅 스테이션에 이동하게 됩니다. 이 코팅 스테이션에서는요, 균질하게 액체를 움직이는 기제 위에 도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말 그대로 코팅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코팅된 필름은 젖은 필름 상태로서 실제 저희가 사용한 제품과는 약간 다릅니다. 실제 저희가 사용한 제품은 젖은 필름이 아니고 건조된 필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젖은 필름을 건조된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 드라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드라잉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열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옵티미제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 건조된 필름은 캘린더링이나 또는 라미네이션 같은 후처리 공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제품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시작을 롤로부터 시작하고 끝도 롤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을 롤-투-롤 프로세싱이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런 롤-투-롤 프로세싱을 저희가 슬롯 코팅 공정으로 이용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다음 같은 다양한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은 선 계량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하이 프로덕티비티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만약 저희가 여기에 있는 단위 공정들을 실패하게 설계하게 되면은 다음같이 쓸 수 없는 코팅 불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4가지 단위 공정에서 저희는 무엇을 고려해서 연구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믹싱에서는 이 안에서 얼만큼 분산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산이 안 되어 있다면 코팅된 필름 자체에 일부는 덩어리가 져 있고 일부는 덩어리가 안 져 있는 그런 제품의 불균일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산도를 균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팅 스테이션에서는요, 얼마나 안정하고 얼만큼 유니포미티하게 필름을 만들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건조 공정을 거쳐서 나온 제품들은요, 얼만큼 퍼포먼스가 우수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듯 코팅 공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연구들은요, 대부분 이를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구조 분석이라는 걸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하는 단계를 주로 거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코팅 공정을 이용하게 되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제품 안에는 나노 마이크로 스트럭처, 즉 미세 구조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 미세 구조는 최종적으로 제품의 퍼포먼스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듯 미세 구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코팅 공정과 배터리의 퍼포먼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는 키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대부분 이러한 미세 구조를 해석한 연구를 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에 제가 진행하는 연구의 필로소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실제 코팅된 필름의 제품들을 현미경이나 적당한 분석법을 이용해서 3차원 구조로 재건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이 안에서 다양한 알고리즘과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다양한 정량적인 정보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후 이러한 정보들을 실제 코팅 공정과 연결하는 단계를 거친다면은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코팅 공정과 미세 구조와 제품 사이의 퍼포먼스 사이의 상관관계를 모두 이해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모 기업과 함께 배터리에 대한 구조물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다음같이 실제로 배터리를 특정 장비를 이용해서 구조를 확보해내고 이 안에서 다음 같은 구조물들을 분석해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구조 분석과 어떤 정량 지표를 바탕으로 이 안에서는 이온 디퓨지비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을 하였었고 실제로 이 값은 실험값과 매우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제가 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요, 정량 정보를 바탕으로 미세 구조와 퍼포먼스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사용하는 물질이 만약에 나노와이어라면은 이 코팅 프로세스를 거쳐 그 나노와이어의 미세 구조는 옵토 일렉트릭 퍼포먼스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한 연구 또한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에서부터 저희가 어떤 미세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후 이 구조 안에서 어떠한 정량 정보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량 정보를 전기적 특성과 과학적 특성에 연결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었고요. 한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면은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그리고 굉장히 얽혀있는 구조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를 저희가 그림적으로 표현하기 쉽지만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래프라는 이론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선형대수 방정식을 풀어 다음 같은 벡터 스페이스로 이 구조물을 표현할 수 있었고 이 전기적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먼저 첫 번째로 코팅 공정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저희가 슬롯 코팅 공정에서 코팅 스테이션 부분만 따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안에 그림을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파라미터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베리어블을 다음같이 9개로 추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지만 이 9개조차도 굉장히 다양하고 분석할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로 수행한 연구는 바로 버킹엄 파이 티어렘 같은 것을 이용하여 무차원수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중 여기서 조절하기 쉬운 파라미터를 이용하고 그 압력급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구조 안에 있는 흐름을 모델링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심플리피케이션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어느 조업 조건에서 이게 안정하게 코팅이 발생하는지 또는 어느 조업 조건에서 이 안정하지 않은 흐름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코팅 공정을 보실 때 굉장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상용 공정 같은 경우는 코팅 공정 자체는 굉장히 크게 됩니다. 길게는 수미터, 아주 길게는 수백 미터까지 이르게 되는 코팅 공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는 코팅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 흐름이 발생된 영역이 수백 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상용 공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작은 스케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작은 스케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플루이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해석을 주로 진행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다음 같은 물질을 이용해서 진행해 봤고 이 물질을 다음 같은 구성 방정식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한 결과 어떠한 구성 방정식이 잘 맞고 그리고 어떤 흐름 특성이 있는지를 비교하여 실제 상용 공정을 이해하는 연구를 더 확장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세 구조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음같이 구조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구조물의 분산도를 얻어내기 위해서 다음같이 랜덤워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사이사이에 얼마큼 디스퍼션이 좋은지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인트라클러스터 디스퍼션을 보기 위해서 클라우드 오버헤드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여기서 나온 두 가지 정량 지표를 곱해 DOD라는 분산도를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게 되면은 다음같이 굉장히 다양한 구조물에 대한 분산도를 측정할 수가 있었고, 이 분산도를 바탕으로 실제 어느 논문에 보고된 자료를 비교해본 결과 굉장히 제품의 퍼포먼스와 분산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잘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한 가지는 3차원 구조물에 대한 분포를 재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차원 구조물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를 잘라내거나 또는 값비싼 장비를 이용하게 되어 이 구조물을 측정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장비와 그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연구는요, 여기서 단면 사진을 얻어내는 연구를 주로 진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면을 촬영하는 건 굉장히 싸고 금방 할 수 있는 연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면에서의 단점 중에 한 가지는 아무리 같은 사이즈 입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르는 위치에 따라서 단면의 모양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그 단면 사진 여러 개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통계학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 구조물을 라쏘라는 방법을 통해서 최적화해본 결과 기존에 있는 연구와 달리 굉장히 훌륭한 3D 사이즈를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보가 집약되어 있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AI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다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AI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굉장히 공통점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진행했던 것은 모델링, 시뮬레이션 또는 실험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하나의 프로토콜이 정립되게 되면은 저희는 데이터를 콜렉션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을 바꿔서 실험하고 또는 자동화하거나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No Why, 이 안에서는 어떠한 이론들이 또는 이 안에서 어떠한 숨은 원리들이 숨어 있는지를 파악해내는 No Why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구조는 굉장히 다르고 시스템도 굉장히 다르지만 AI 관점 또는 현대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분석 방법이 하나의 프로토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툴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화학공학에서도 이미 미적분학이나 선형대수와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배웠기 때문에 현재 화학공학자들도 AI와 실제 사례들을 접목해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연구들을 현재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